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마더텅 고2 영어 독해 우리 챕터 3번, 4번에 있는 필자의 주장과 요지추론 파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 필자의 주장과 요지추론은요. 또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1등급을 맞으려면 꼭 맞아줘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자, 정확하고 빠르게 오늘도 문제 한번 같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주장과 요지추론은요, 여러분 결국은 똑같죠. 주제를 골라내라. 우리 이 지문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듯이 목적을 찾기, 요지를 찾아내기, 주장을 찾아내기는 결국 전부 다 주제를 찾아내는 거고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제대로 찾아내면 여러분 문제 틀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길게 10분, 20분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전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 우리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이내로 풀어야 되는 이 시간 제한 때문에요.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 얻어서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하겠죠. 또 그것만 문제일까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학, 예술, 정치, 사회, 철학 등등등 아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생소한 지문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해서 예술이라고 해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분야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기억해서 문제 푸는 연습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요.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보기에서 10초의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 10초 힌트라는 게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한글 선다에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대략 키워드라도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아, 적어도 이 지문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앞에 뒤에 두 문장 정도 읽어보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빈칸이라든지 순서 맞추기 같은 이제 그런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절대 이 두 문장을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제, 요지, 또 우리 문장에 하고 싶은 말 찾기, 목적 찾기 같은 유형들은요. 앞뒤 두 문장에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두 문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연습할 때만큼은 절대 여러분 앞뒤 두 문장만 읽고 답 짓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조금 더 잘 보고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을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연습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해석 실력과 이렇게 탄탄한 독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은요. 여러분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방법이 나한테 쓸만한지 아닌지를 연습할 때 한번 써보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곧 보는 모의고사에서 먼저 연습 없이 이렇게 답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앞에 뒤에 문장을 읽고서 이렇게 답을 추론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서 답을 고르는 게 또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맞는 스타일로 꼭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2번까지 앞에 뒤에 문장을 읽어보고 아, 대략 한 4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네 싶을 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에 한번 해석을 하고요. 접속사가 있는지 또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서 내용이 뒤틀리는지 또 뒤틀리지 않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넣어 놓으시고 문제 풀 때 아,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자 라고 연습을 하시면 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주제 추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보기에서 10초 힌트 찾기에 대한 연습을 잠깐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선다가 있을 거예요. 위쪽으로는 이제 영어 지문이 있을 거고요. 밑에 1, 2, 3, 4, 5번 쭉 선다가 있을 텐데요. 대략 빠르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취미 활동,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 상상력, 생활 속에서 즐거움, 눈높이,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상상력,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취미활동 상상력, 즐거움 상상력,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는 걸 나오는 것을 보니 아, 무언가 어린 시절에 취미활동이나 상상력, 어린 시절에 무언가 했던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10초의 힌트를 찾고서 들어가는 거랑요. 여러분 그냥 바로 영어 알파벳 지문부터 들어가는 거랑은 여러분이 문제 지문을 인식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읽고 들어가는 연습과 읽지 않고 들어가는 연습 두 가지를 다 해보셔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걸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글 선다뿐만이 아니라 영어 선다에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선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가 절대 없겠죠. 그냥 훑어볼 거예요. 자, various lengths of commercials. 자, commercials 뭔가 나왔고요. rules of ads in increasing sales. differences between ads and campaigns. uses of personal storytelling in education. 자, storytelling. powerful effects of storytelling in advertising. 자, storytelling advertising. 자, 제가 해석 다 안 했어요. 1, 2, 3, 4, 5번 해석 다 안 했고요. 저도 이렇게 빨리 읽으면 바로바로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보면은 commercials, 뭐 상업적인 내용인데요. 자, 2번에 보면은 ads,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번도 가봅니다. ads, 광고, 캠페인이라는 내용 나오고요. 자, 개인의 스토리텔링을 교육에서 사용한다. 스토리텔링 또는 광고에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자, 뭔가 상업적인 광고, 광고에서 스토리텔링, 뭔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것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1, 2, 3, 4, 5번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들어갔을 때 방금 전에 봤던 앞에 지문의 경우는 뭐 어린아이의 상상력 이런 지문이 나올 거고요. 요번 거 같은 경우는 뭔가 광고 같은 광고에 관련된 지문이 이어질 텐데요. 자, 요거를 아예 모르고 들어갔을 때 두 지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그 속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 선다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부 다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빠르게 스키밍한다, 훑어본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게 있는지, 뭐 비슷한 류의 단어들, 뭐 increasing sales나 뭐 commercial 요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엮어서 요런 얘기 캐치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네, 1번에서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찾아주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앞에 뒤에 두 문장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보기를 먼저 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우리가 10초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훈련 방법을 정기적으로 수정하라. 훈련 결과를 분석하라. 경기 결과보다는 훈련 과정, 경기, 훈련. 신체 이상이 생긴 훈련 계획 조정해라. 훈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라. 부상 예방해라. 모르겠어요. 뭐 훈련, 경기 결과, 훈련 방법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이 정도 얻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앞에 1번, 2번 문장을 읽을 거고요. 마지막 파트에 이제 두 문장 한번 읽으면서 답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say that you are training for a certain race. And your schedule calls for a 10% increase in mileage this week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주나 경기를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케줄은요, 대략 10%의 증가치가 뭐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너는 지금 you're feeling a little pain in your legs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무언가 지금 살짝 아픔이 느껴진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아픔이 있다, little pain. 그리고 두 번째 문장까지 가봅니다, 여러분. How do you respond? 너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보니까 뭔가 트레이닝을 받는 상황이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훈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뭔가 훈련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프다고 하네요.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 너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니?에 대한 답변이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두 문장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raining schedules are built on the assumption that you aren't experiencing any unusual pains before, during, or after the run인데요. 자, 이런 훈련 스케줄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가정 위에 세워집니다. 어떠한 가정이느냐? 뒤에 나오죠. 네가 지금 어떤
보통이 겪지 않았던 이런 특별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트레이닝 스케줄이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네요. 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네가 아플 거다라는 가정 없이 우리는 이런 트레이닝 스케줄을 세운다. 그래서 만약에 if pain or fatigue does strike 너한테 어떤 아픔이 있거나 또는 피로함이 있다면 don't hesitate to change your workout입니다. 마지막에 나왔죠? 여러분의 이제 훈련 스케줄을 변동하는 데 있어서 절대 망설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네 문장 봤어요. 딱.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짧은 두 번째 문장,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답이 나왔던, 답의 근거가 나왔던 마지막 문장까지 봤는데요. 답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너가 만약에 아팠을 때, 아프거나 피곤할 때 운동 스케줄, 훈련 스케줄을 바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 일단 정기적으로 수정하라 아니었죠. 아플 때 수정하라였고요. 훈련 결과를 분석해서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또 경기 결과보다는 훈련 과정에 집중하라, 뭐 집중해라 이런 내용 없었고요. 신체 이상이 생기면 훈련 계획을 조정해라. 자, don't hesitate to change your workout. 조정하는 거 잊지 말아라. 우리가 절대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훈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부상을 예방해라. 부상 예방 이런 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문에서 딱 네 문장을 읽었을 뿐인데 여러분 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요 문장, 요런 방법들은요, 빈칸이나 좀 긴 장문의 문장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짧은 주제 문장 고르기, 뭐 요지 추론, 목적 추론에서만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과 4번이 좀 헷갈린다 싶을 때에는요. 바로 또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중간 부분에 예시와 접속사를 조금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How do you respond까지 읽었고요. 또 training schedule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한 두세 문장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do you go ahead and follow the schedule? 너는 그냥 가서 스케줄을 따르니 또는 너는 이걸 바꾸니? You know the right answer. 너는 올바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니에 대한 답변이 나왔고요. 자, yet many runners 이런 식으로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죠. 그런데 있잖아. 그러나 많은 runners 달리는 사람들, 달리기 선수들이 insist on sticking to the printed training schedule.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그냥 우리가 프린트에서 받은 이 훈련 스케줄을 고수합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Since they believe that any change will ruin their chances of running a good race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아픈데도 그들이 고수를 하냐, 그렇게 지키려고 하냐. 그들이 만약에 이 스케줄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 달릴 수 있는, 그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것이 트루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 you would benefit more by giving your body a chance to recover 입니다. 너의 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요거에 대한 답변, 너 어떻게 반응할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예시 상황들, 근거 상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만약에 야 있잖아, 네가 또 아프면 그때는 꼭 스케줄을 바꾸도록 해.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 추론이나 주제 추론 같은 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 근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많기 때문에요. 앞뒤 문장 읽으면서 여러분이 답의 윤곽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또 빠르게 고득점으로 가는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어떻게 한번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다음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 방금 전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여기 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지문
아래에 있는 1, 2, 3, 4, 5번 선다에서 대략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혀라. 어린 시절 생활 속의 상상력, 생활 속의 즐거움,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 행동이, 아이들의 상상력, 아이들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취미활동, 어린 시절 상상력, 즐거움, 아이들 상상력. 자, 반복되는 단어들 어린 시절 아이들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상상력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것 정도 파악하고 바로 들어갈 건데요. 요번에도 여러분 제가 아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두 문장 읽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 자, 너가 어렸을 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 How did you play? 너 어떻게 놀았니? 까지 두 문장 짧게 나왔네요. 그리고 아래 두 문장 한번 볼 건데요. 자, there is no end to how creative you can be when you move into your imagination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상력 속으로 갔을 때, 상상력으로 옮겨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게 될 수 있을지는 그 끝이 없다. 여러분은 무한하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will also keep you focused on completing the task at hand because imagination makes everyday task more interesting입니다. 자, 이 항상 너에게 이거를 명심하고 있어라, 항상 집중해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의 업무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상상을 한다는 거, 여러분의 상상력들은요, 여러분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드는데요. 어떤 상상력이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상상력들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평소의 일들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짧은 앞에 두 문장과 뒤에 마지막 문장을 좀 읽기는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너 어떻게 놀았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는 상상력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의 지겨운 일들, 태스크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 네 문장 갖고 답을 우리가 고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알 것 같죠. 일단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혀라, 폭을 넓혀라라는 얘기는 우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자,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라.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긴 하죠.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이웃과 나눠라. 이웃과 나눠라. 앞뒤 두 문장, 네 문장에서 이웃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4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라. 자, 행동 이해에 대한 내용 없었고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자, 스스로 문제 해결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답을 지금 2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린 시절, 너 어렸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니? 라는 걸로 앞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생활 속에서 everyday,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 속에서 자,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2번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근거 문장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 조금 더 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습이 덜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연습할 때만큼은 중간 부분 다 읽고 넘어갈 건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how did using your imagination make you feel? 어떻게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이 느끼게 만들었었는지 또는 자, 상상력을 한다는 거, 상상을 한다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행복한 감정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기분 좋은 또 흥분 되는 이런 상태를 갖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상상력,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It's time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 이제 우리가 그랬던 그 어린 시절의 감정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라는 말을 하네요. If you can return to the joyful feelings that you had through play, 네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간다면 you will find that you feel happier about yourself. 너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to write books or invent something 이네요. 자, 너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여러분 책을 쓴다거나 어떤 것을 발명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상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창의력은 끝이 없습니다. 라고 요 예시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게 어렸을 때 네가 어땠었니? 라는 앞에 문장과 마지막에 이러한 예시들을 다 같이 한 번에 묶어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강조해주는 이 두 문장을 읽고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감이 오실 거예요.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을 읽어보고 답을 고른 후 중간에 살짝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얘 답이 맞네.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얻고 넘어가시면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또 다음 문제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볼 거고요. 역시나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멀리서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어떤 선지,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보이네요. 음식, 음식물, 위생, 냉장고 청소, 음식, 식품 구매. 자, 뭔가 음식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먹고 싶은 양, 뭐 남기지 않도록 계획 조절 등등등 뭔가 내가 먹는 거, 식이요법, 식이습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you are far more likely to eat what you can see in plain view. 너는 훨씬 더 먹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음식을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먹고 싶어질 것이에요. Organize the foods in your kitchen. 자, 너의 부엌에 음식을 착 정리를 해봅시다. 예쁘게 세팅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the best choices are most visible and easily accessible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선택은요. 잘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의 음식을 세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벌써. 음식을 가장 잘 보이게 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 정도 읽었으니까 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Also consider taking small bags of nuts, fruits, or vegetables with you when you are away from home입니다. 또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너가 뭐 견과류나 과일 또는 야채를 작은 이렇게 가방, 작은 팩에다가 넣어서 한번 나가보자. 네가 집에서 떠날 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너는 satisfy a mid-afternoon craving even if no good options are available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작게라도 스낵을 조금 포장을 해간다면, 싸간다면 너는 이제 중간에, 오후 중간쯤에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도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먹기에 좋은 옵션이 없을 때에조차도 이렇게 작게라도 챙겨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중간 내용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요. 앞에 두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은요. 우리가 부엌에 있는 음식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요. 지금 한다는 말은요. 너희가 집에서 떠날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챙겨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허기질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문장 읽어봤고요. 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같이 보면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음식은 먹고 싶은 양보다 적게 섭취하라. 우리 적게 섭취하라. 덜 먹어라.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너가 배고플 때 더 좋을 것이다. 음식을 챙겨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2번입니다.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조리해야 한다. 계획을 세워서 조리하라 아니었어요. 조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자, 위생을 고려해 냉장고를 청소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문장을 읽었습니다. 네 문장을 읽었는데 청소, 클리닝 해라 라는 단어 없었고요. 자, 몸에 좋은 음식은 찾기 쉽고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자, 찾기 쉽고 아까 easily accessible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것, visible 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라는 거가 best choice다 라고 두 번째 문장에 나왔었죠. 5번까지 볼게요.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 자, due date 같은 단어 안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찾기 쉽고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라. 항상 네 몸에 지니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까지 마지막 결론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두 문장 읽으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연습하는 연습 시점이니까 우리가 또 중간 내용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들었는지 한번 어떤 식의 힌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also helps to hide poor choices in inconvenient places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세팅을 해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선택들, 또 불편한 장소에서 좋지 않은 선택들에 대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네요. An even better idea,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는 단순히 get rid of anything with low nutritional value that you may be tempted to eat. 여러분이 먹고 싶은, 정말 먹고 싶어서 유혹을 당하는 그런 영양소가 낮은 음식들을 단순히 없애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이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put fruits, vegetables, and other healthy options at eye level in your refrigerator or leave them out on the table입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이게 영양소가 높지 않은 것들, 영양소가 낮은 음식들 대신에 과일과 야채를 놓고요. 또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눈에 딱 레벨에 맞는 곳에 놓아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또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을 테이블에서 빼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Even when you aren't hungry, 네가 배고프지 않을 때조차도 단순히 이런 아이템들, 이런 음식을 보는 것조차도 Plant a seed in your mind for your next snack. 다음에 뭐 먹지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음식을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좋은 음식일수록 더 가까이 놓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답을 방금 골랐을 때요. 보면은 자, 좋은 음식은 찾기 쉽고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였습니다. 찾기 쉽고 가까이 두어야 한다까지는 우리가 찾았지만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방금 나왔었죠? 로우 뉴트리션은 아니고요. 조금 더 좋은 음식, 헬시한 옵션들을 놓자라는 이야기를 여기 중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을 보면 답을 얻을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또 중간쯤에 내가 답이 확실하지 않다 싶을 때 중간에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 영어 지문들은요, 여러분을 틀리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답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나온 지문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앞뒤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캐치를 하지 못했다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힌트와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고를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영어 풀 때 겁먹지 마시고 힌트를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 하나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장 문제고요. 우선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봐야겠죠. 자, 융합 교육 강화, 학생자치 활동, 민주시민의식, 교육, 미래산업, 인재 육성, 미래, 교육과정, 교육, 뭔가 교육, 책임감, 그리고 인성, 인재까지 나온 걸 보니까 도덕적 인간, 뭔가 교육과 관련된 것, 인성, 교육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거 빠르게 캐치하고요. 바로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need in education is not measurement, accountability, or standards입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측정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계산성이 아니고 또 기준, 어떤 교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다. While this can be useful tool for improvement, 물론 이러한 툴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발전하기에 좋은 도구이지만 they should hardly occupy center stage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요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중심점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네요. 요 앞에 세 가지가 나왔고요. 요것들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둬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앞에 두 문장 봤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문이 길긴 하지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볼 건데요.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문장이 여기 while부터 끝까지예요. while부터 끝까지고 여기 without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짝 without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마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예시에 대한 얘기가 많겠죠? 자, without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we have seen that many talented individuals give in to their greed and pride. And this destroys economies, ecosystems, and entire species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책임감 없이 우리는 그동안 많이 재능이 있었던, many talented죠. 재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give in to their greed, 그들의 욕심이나 어떠한 자기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우리 경제, 그리고 생태계,
스피시스 그리고 전체적인 종들을 파괴하는 것을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요. While we certainly should not abandon efforts to develop standards in different content areas and also strengthen the STEM subjects까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노력들, 이런 기준들을 좀 다른 방향에서 개발시키려는 노력들을 무시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We need to take seriously our need for an education centered on global responsibility입니다. 자, 우리의 이러한 국제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멸종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자, 이 앞에가 조금 길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답이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 보고서 다시 한번 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자치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자. 자, 민주시민 의식. 지금 responsibility라는 아까 책임감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민주시민 의식은 좀 놔둬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 자, 인재 육성에 앞장서자. 이것도 애매하죠, 지금.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과정 다양화라는 말도 지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지구 공동체의 책임을 가진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자, global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봐서 5번도 약간 여러분 염두에 둘 수 있는 답변 중에 하나인데요. 좀 지문이 길었던 만큼 중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두 문제들은 좀 짧았기 때문에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으로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긴 지문일 경우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보고 바로 답을 고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center stage 다음부터 읽어야겠죠? Our focus should instead be on making sure we are giving your youth an education that is going to arm them to save humanity인데요. 자, 우리의 집중,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할 부분들은요. 대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청소년 교육에 하고 있는 것들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대체될 것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We are faced with unprecedented perils, and these perils are multiplying and pushing at our collective gates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위험들은요, 실제로 multiplying 더 갑절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어떠한 새로운 문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So we should be bolstering curriculum that helps young people mature into ethical adults가 나왔죠. 우리는 이제 커리큘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린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윤리적인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성장하는 어른이냐면요. 자, 자신의 이제 국제 세계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윤리적인 성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So without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we have seen that many talented individuals 여기 나왔었죠? 자, 이러한 책임감의 감정 없이 그냥 공부만 잘했던 재능이 있었던 그런 개인들을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봐왔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와 생태계 그리고 다른 종류들을 망치고 있었다라는 destroy라는 단어까지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을 조금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 에티컬한 어덜트로 키워내자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죠.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선달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한 답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자 이런 말 없었죠. 융합교육 강화 정책 수립 없었고요.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자. 자, 자치 활동에 대한 단어 언급조차 없었죠. 그 다음은요. 교육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 자, 인재 육성, 어덜트, 에티컬 어덜트가 되자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 아니었습니다. 자, 교육은 지구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진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인데요.
자, 여러분 3번하고 5번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요, 지구 공동체의 책임을 가진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둘 중에 하나, 더욱 더 적절한 것. 만약에 5번이 없었다면 답은 3번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보면 지구 공동체의 책임을 가진, 아까 여기 보면은요, global responsibility 나왔죠? global community의 책임감을 가진 이란 단어가 있었고요. 또 도덕적 인간, ethical adult가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보다 답에 적절하게 조금 더 가까운 것은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을 읽기는 했지만 중간에 예시를 봐야지 또 풀 수 있던 문제였고요. 특히 3번과 5번에서 조금 더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문장, 요지 추론, 목적 찾기와 같은 이런 유형들은요, 여러분 물론 앞뒤 문장을 읽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는 꼭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서 꼭 1등급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